자, 여러분, 지금까지 9차시 과제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 전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건축물들에서 어떠한 수학 수식들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차시 문제에 대한 풀이가 좀 길었죠. 9차시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어놓고 쉬운 문제도 섞어놓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문제를 섞어놓느라 양도 조금 많아지고 풀이도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방금 봤던 영상에서 첫 부분에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봤던 지수 함수에 대해 논해볼까 합니다. 사실 영상에 나왔던 그 다리 하나 나오면서 그 다리에서 다리와 다리의 기둥 사이를 잇는 이러한 선, 중력에 의해 내려갔던 이러한 선을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하면서 이 현수선도 사실 쌍곡함수의 개형을 따른다고 분명히 영상에서 말했을 거예요. 사실 이 쌍곡함수라는 것도 나중에 기하 시간에 배우게 되는 쌍곡선이 맞고요. 근데 그 쌍곡선도 지수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지수함수 두 개의 합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막 정말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을 찾아오면은 언제든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지수함수가 될 텐데요. 일단 교과서를 보기 전에 지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간략하게 지수함수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함수라는 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우리가 함수라는 걸 분명히 중학교 때는 x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 x가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이런 두 양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다 라고 함수를 정의했어요. 이거는 중학교 어떤 교과서를 봐도 같은 말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수를 언제 봤을까요? 고등학교 수학하 집합 그리고 명제를 배운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함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함수라는 거, 함수 어떤 f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 x랑 y 사이, 두 집합 사이의 관계로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 관계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대응을 어떻게 시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x라는 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 원소에 y라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함수를 처음 다시 배우면서 벤 다이어그램 x랑 y를 그리고 이 사이에 어떤 원소들끼리 이렇게 짝짓는 그런 활동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테고 이때 함수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이 x라는 집합, 즉 정의역이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y라는 집합인 공역이라는 집합에
원소에 다 대응이 됐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정의역이라는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공역이라는 집합에 한 번씩만 대응이 됐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정의역 안에 이 원소가 Y라는 집합, 공역의 두 원소에 대응이 된다면 이런 파란색의 관계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함수를 정의했을 겁니다. 그렇게 함수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이 있었죠. 1대1 함수라는 거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1대1 대응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합성함수, 역함수 나오게 되면서 1대1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 역함수를 말하기 전에 그럼 1대1 함수는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그렇죠.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정의역에 있는 뭐 x1, x2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른 원소이면 그때 f라는 함수를 타고 간 fx1과 fx2가 다를 때 이때 1대1 함수이다 라고 했어요. 맞나요? 다들 기억나나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정의했나요? 1대1 대응은 그 함수가 1대1 함수인 동시에 이 동시에 and입니다. 동시에 뭘 만족한다고요?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했어요. 이때 치역이 뭐였죠? 치역은 우리가 함수값을 받는 공역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으로 표기하면은 fx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이때 안에 들어가는 x는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고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역함수는 기억나나요? 역함수는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이러한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g라는 함수가 y에서 x로 가게 될 텐데 이 g라는 함수는 사실 g에 y를 넣게 되면은 어떤 y 값을 갖게 되던 그 f의 값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g를 f의 역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g 대신에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이때 뭐 여기서 y랑 x가 저렇게 쓰면 구분이 안 되니까 y0와 x0라고 할게요. 이때 fx0는 y0가 되는 y0와 x0에 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대1 대응, 1대1 함수, 역함수, 그리고 함수를 새롭게 정의했었습니다. 또 함수 하면은 이런 함수들도 있었어요. 상수함수 기억나나요?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값이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되는 함수. 맞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은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함수가 전부 y값 하나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다 라고 했어요. 또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항등함수는 상수함수는 하나의 y값으로 대응됐다면 항등함수는 어떤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넣어도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1차 함수에서 y는 x 이런 함수가 항등함수이다 라고 하면서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도 배웠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합성함수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수함수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 지수함수도 어쨌든 함수입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살펴보면은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등학교 올라와서 일반적인 그냥 함수라는 거 배우고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3차 함수, 4차 함수, 고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걸 먼저 살펴보자고요. 1차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거였죠? 함수의 관계는 만족하는데 그 함수의 식 y는 fx라고 썼을 때 이 함수의 식이 1차 식이었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1차 식이라고 했으니 x에 대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일 거고 이때 1차를 만족하기 위해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붙였을 거예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서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서 함수의 조건은 다 만족을 하는데 x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y 값이 하나씩 대응되고 그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였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될 때마다 공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데 그 함수를 식으로 하나의 어떤 식으로 표현해 봤더니 2차 식이더라, 1차 식이더라 할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지수함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아인데요. 근데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단 그 함수가 어떤 형태더라? 그렇죠. 지수 형태더라. 라고 해서 지수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라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지수 어떤 뭐 2의 4제곱, 뭐 3의 5제곱 이런 a의 n제곱 이런 지수 형태들이 함수로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지수라고 하면은 이 위에 4, 5 그리고 a 위에 n 자리가 지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를 미루어 본다면 1차 함수에서는 x에 대한 1차식, 2차 함수에서는 bx 플러스 c 해서 x에 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이 뒤에 어떤 지수의 형태가 들어가면 분명히 지수 함수일 거예요. 근데 x에 대해서 어떤 지수 형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은 a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y는
2의 x제곱도 지수함수가 될 거고요. y는 3의 x제곱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일 겁니다. y는 1의 x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함수일까요? 1의 x제곱은 x값에 무엇이 들어가든 어떤 값이 들어가든 어차피 1일 겁니다. x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어떤 값이 대응되든 간에 x의 값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그에 대응되는 y의 값이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방금 앞에서 봤던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수함수에 대해 논하고 싶은데 저 밑에 밑자리에 1이 들어가 버리니까 상수함수가 됐어요. 우리는 상수함수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 y는 ax 이때 a는 1은 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때 a 자리에 1은 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면은 너무 뒷부분까지 다루게 될까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a는 양수일 대로 지수함수의 밑은 축소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같은 경우 앞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도 분명히 조건이 달렸었어요.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달렸었는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a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1이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a는 항상 양수인 경우만 생각해서 함수를 논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리고 뒤에 조건 달리죠. 밑이 양수이고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함수는 분명히 함수 관계가 맞죠. x의 어떤 값이 정해질 때마다 y의 값은 a의 x제곱이라고 나오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는 함수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되고요. 이 함수를 우리가 읽을 때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같은 경우 첫 번째 y는 10의 x제곱이라고 하였으니 x에 어떤 값이 들어갈 때 분명히 y가 하나씩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함수 관계는 분명하고요. 그 상태로 지수의 꼴인지 봤더니 y는 fx 형태에서 이 fx가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지수의 형태더라. 물론 밑이 10인 지수의 형태더라. 그래서 이 함수는 지수함수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y는 x의 10제곱 x의 10제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함수의 형태는 될 겁니다. 왜냐? x가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y의 값은 하나씩 나올 테니까요.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건 x가 1일 때도 y는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는 1이에요. 근데 아까 뭐 x 대응될 때 반드시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정확히 x의 값에 y가 하나씩 대응돼야 하는 건 맞는데요. x가 동시에 두 개의 y 값에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x의 여러 값이 y의 한 값으로 대응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y는 x의 10제곱은 함수가 맞고요. 근데 뒤에 있는 형태가 x에 대한 다항식이지 x에 대한 지수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보고 다항함수다 라고 표현하고 구체적으로는 10차 함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수함수가 아니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오늘은 지수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뤄봤고요. 앞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하면서 다양한 함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한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일단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개념은 무척이나 중요하기에 우선 함수에 대한 개념,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지수함수의 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10차 시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배운 내용이 얼마 안 되기에 10차 시에 대한 과제는 간단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나간다 해서 노트를 검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트 검사는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 함수의 식, 그래프, 그 함수의 어떤 개형, 뭐 그래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 오늘 지수함수가 무엇인지 배웠으니 다음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수업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차시 과제는 반드시 혼자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10차시 과제에 대한 풀이 영상이 나간다면 그 영상을 모르는 문제는 꼭 반드시 보고 다시 풀고 필기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